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백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오시라고 먼저 문제를 좀 드렸었고, 풀만 하셨죠? 풀어보시면서 내가 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는 실수를 줄이는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수도 실력에 포함되는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발 새로운 거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새로운 것이 눈에 되게 잘 띌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는 것들을 설렁설렁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공부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새로운 거 보는 걸 좀 지양하셔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컨디션 조절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9시 반부터 9시까지 입실이지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간대에 맞는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창시절에 공부해보면 저는 항상 10시에서 한 10시 반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공부가 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좋아하던 수학을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의 과목에 맞는 시간대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이제 학력고사 세대 없죠? 다 학력고사 없죠? 됐어. 수능 쳤다고 그래, 이게. 우리 수능 쳐보면 왜 1교시 언어 영역, 2교시 수리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리 영역 시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공부가 잘 됐던 거야. 그래서 수학 점수 잘 났었는데, 꼭 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때 그 과목에 대한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과목이 잘 보여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1차 공부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후에는 2차 하고. 왜냐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시험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물며 왜 운전하신 분도 알겠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깜빡깜빡씩 멍하거나 갑자기 활짝 놀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과목을 해야 되는 시간에 그 과목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그게 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항상 오전에는 좀 1차 위주로 공부하시고 2차는 오후에 공부하시는 게 좀 시험을 연습하시는 데 좀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 실수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는데 특히나 이게 잘 안 돼요. 막 꼭 아파. 그런 분도 있어. 꼭 이게 결정적인 순간 두고 아프신 분도 있어. 우리 애가 그래요. 맨날 주말에 아파. 그래가지고 막 병원비가 더 들어 미치겠어요. 그 병원비 더 들더만요. 토요일 가니까는. 아씨, 승부에 약해가지고 시키고.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는데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요거 내가 문제풀이하는 시간 맞추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꼭 정리 잘 하시고, 특히나 요 기간 때에 또 바짝 또 추워지거나 건조해서 감기 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요거 세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수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컨디션 잘 하시고, 특히나 이거 시간 관리는 꼭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좀 드립니다. 오늘은 가볍게 50번 문제까지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넘어오시죠. 9월, 10월이 되면 개론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르게 안 좋아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가서 안 좋죠. 저는 여러분들과 헤어짐을 준비하는 시간이 9월, 10월이거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아니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야간반하고 이제 그 페어웨이를 고했는데, 와. 이게 웃긴 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고, 그 마지막에 그 인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해요. 사실 다음 주 걱정이에요. 다음 주 걱정이에요. 이게 계속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 이거는 뭐 강사 생활 하는 내내 연습해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너무 주책 맞다고도 생각하고, 솔직히 혼자 오버하는 것도 아니냐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요. 오늘은 해야지. 아시겠죠? 자, 아직 아니야. 아시겠죠? 자, 1번입니다. 관리업 서비스업입니다. 자, 관리업과 중개
잠은 감정평가값 있죠. 관리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중자감은 원래는 3개였었어요. 한 가지 더 붙였죠. 중개미, 대리, 그리고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마지막마다 분양, 대행까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6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사업시설 관리업은 기타 관리업이니까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관리업은 주거용 관리업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중개미 때도 있고, 사무용 부동산 관리업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있고요.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 감정평가업 있고요. 투자 자문 있고요. 분양 대행 있습니다. 아시겠죠? 총 몇 개? 6개였습니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번 문제 쉽게 풀었는데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설돼서 들어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신설로 들어왔는데 재작년 거의 시험 칠 때쯤. 그래서 작년에 안 나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신설된 내용 항상 물어보거든요. 자주 물어보는데 그게 보통 주기가 한 2, 3년 내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레이더망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습니다. 토지 용어 정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나질한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의 생물이 없고 지상권 등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까? 네. 공법상 제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죠? 공법상 제한은 있다라는 거. 뭐는 없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뭐도 없다? 건물도 없다. 맞죠? 특진한 주상공예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잘라주시고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후보지입니다. 요거랑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수님 무슨 차이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요 후보지는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의 다른 용도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후보지라고 얘기한다. 됐죠? 자, 지역 공부에 등록된 토지입니다. 맞죠?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겼습니다. 무슨지? 포락지. 됐죠? 포락지.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빈지는 법지랑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맞죠? 빈지와 법지. 빈지는 바닷가로서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 활용실이 있다 없다? 있다. 법지는 경사면 토지로서 윗집계 소유권이죠. 소유권 있다 없다? 있다. 활용실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두 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특수토지랑 이것도 하나 읽어두셔야 돼요. 이게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하고 거래사를 희소하여 시장가치 측정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3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최근에 이제 주택 용어에 대한 내용 등이 좀 확장되면서 특히나 주택법에서의 주택 용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거 넣어놓은 문제예요. 자, 다중주택이죠.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 맞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맞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체크.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뭐는 있고 욕실은 짓는 건 오케이. 지금 오케이. 욕실은 실별로 있지만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다? 욕실은 실별로 있지만 취사시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됐죠? 한개동의 주택으로서는 뭐다? 바닥면적 합계. 요거 하나만 체크.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맞죠? 요거 힘드신 분들은 200평이라고 외우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환산해 놓은 거라서. 주택으로서는 총선 몇 개? 3계층 이하인 주택. 3층 아닙니다. 아시겠죠? 3층은 네가 사는 곳이 3층이고. 맞죠? 3계층은 건물의 층수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맞죠? 자, 딴 건 다 됐고 무엇으로? 임대 목적으로 주는 실이 몇 개? 20개 이상. 뭐와 비교해야 된다? 다, 가, 구주택.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맞죠? 요거 두 개랑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한번 하나 더 하죠. 1번 잠깐 몰아보세요. 다중주택은 누가 살죠? 학생과 직장인이 살죠.
일반 기숙사에 누가 살아요? 누구? 학생과 종업원. 맞죠? 자, 특징이 있어요. 일반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뭐도 나와야 돼요? 장소도 나와야 되겠죠? 어디에? 학교 또는 공장. 여기까지가 체크.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먹잇감.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다중주택에다가 학생이나 종업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임대형 기숙사에다가 식구실 넣는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죠? 다가 구주택이니까 몇 세대? 19세대 이하. 맞죠? 임대형 기숙사는 뭐다? 20.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때 막 그런 거 막 했었어. 막 18은 학자, 19는 다가구, 20은 임대형 기숙사. 괜찮죠? 내년에 써먹을 거예요. 내년에 다시 와요. 암기 코드 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됐어? 우리의 인연은 한 해가 끝이야? 알겠어요. 그래, 빨리 가세요. 빨리. 밖에서 만나야 반가워. 밖에서 만나야.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제자님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에 많이 하시거든요. 사상의 학생들 보면 어머 하고 뭐 커피 주고 막 그래요. 밖에서 만나야 반가워. 강의에서 보면 막 슬퍼 막 눈을 피하더라고 막 어떤 분들은 막. 눈을 피하더라고. 아시겠죠? 그러지 말고. 아시겠죠? 밖에서 봬요.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이건 쉽죠? 토지는 누구한테?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맞죠? 건축물 및 복리서를 뭐다?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라는 거. 요거나 조심합시다. 자, 장수명 주택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구성은 있는데 요거 이렇게 나왔다고. 내부 구조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렇게 보셔. 있는. 요렇게 하나 체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명 주택 포인트 두 가지예요. 내구성도 있어. 내구성도 있어. 뭐도 있다. 변경도 쉽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국민주택 규모의 얼마?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이거 시험에 350세대 나온 적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스파르타 기억나잖아. 그쵸? 도생 살다가 뛰어나오는 거지. 페르시아가 싸우러 아시겠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개정됐죠? 아파트형 주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이다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학개론의 가장 전통적이자 가장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법경기. 맞죠? 언제나 법경기. 자, 이쪽으로 오시죠.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애기를 보니까 수업을 준비하는 게 더 쉽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시. 네. 와이프한테는 비밀이지만 와이프한테는 요즘에 좀 업계가 좀 힘들어서 좀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수업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못 볼 테지만 아시겠죠? 봐요. 손목이 아프잖아. 손목이 아파가지고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알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왜 서로. 내가 그때 머리 한 거 맞춰줬는데 그때 머리 했었을 때 앞머리 자르고 왔었을 때 맞죠? 근데 왜 관심이 없어요? 손목 아파 죽겠는데 지금. 아 그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알았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비즈니 표시 표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됐죠? 자, 이제 됐어. 자, 세 가지의 법경기. 자, 법률적 협의와 광의. 됐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받고 준 부동산. 경제 개념입니다. 자, 산, 자, 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시온 나오는 것을 다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라고. 어차피 돈이잖아, 돈. 맞죠? 기술적 개념 뭐가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환경, 자연, 위치, 공간. 얘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연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분류할 때,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찾아라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기획은 뭐다? 법률적. 리은은 자동차. 뭐예요? 법경기 중에. 법. 광해부동산이니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불러주셔야지. 자, 자산. 경. 생산요소. 경.
시험 보이잖아. 자연, 기, 환경, 기, 선박, 법. 옛날에 이거 풀어주다가 나오고서 시옷이잖아요. 경제적이래. 미안해요. 우리 이럴 거예요 지금? 지금 추석 지나서 감이 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뭐다? 선박은 준 부동산이니까 뭐다? 법. 상품은 경.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경 몇 개? 디귿, 리을, 이응. 맞죠? 그리고 길쭉에 뭐다? 미음과 비읍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4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에 넘어오시죠. 자. 자, 5번 문제는 문제가 쉬웠어요. 답은 1번이었죠? 답은 1번이었는데, 요거는 답을 1번 찍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을 잘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기억나시죠? 그 질문이 아직도 들어와요. 왜냐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에만 들어간 줄 아는 거야. 근데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 더하기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문제로 풀어놨었을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법률적, 경제적 개념보다 무형적. 맞죠? 기술적 개념은 뭐라고? 유형적. 됐죠? 요거 체크. 기술적 개념보다 유형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여기 뭐다? 준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토지 생산자이자 소비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명의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등은 뭐다?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지만, 맞죠?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맞습니까? 네. 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건물. 맞죠?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맞죠? 그리고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타인 토지에서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재배 중인 농작물까지. 맞죠? 타인 토지의 농작물. 맞죠? 뭐다? 땅에 붙어 있지만, 맞죠? 땅과 다르게 따로 떨어져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이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요거 혹시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건 등기법에 관한 내용인데 학교론에서 작년부터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사실은. 자, 요거 하나 보고 가세요, 그냥. 이거 제가 지지난주에 건어물 해줬다가 좋아하시던데 와이프는 끝까지 하지 말래요. 오빠가 쪽팔린다고 하지 말래요. 자, 건어물 맞죠? 건어물 맞죠? 맞죠? 자동차 집에 있죠? 항공기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비행기가 없어요? 그럼 서울까지 못 타고 가요. 김포공항 갈 때 갔지 않아요, 보통? 청주공항에서 떠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비행기가 집에 없어요?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배는 없을 수 있어, 배는 사업성이 별로 없거든. 아시겠죠? 배는 없을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개는 말하는 거라고? 등록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게 자동차는 뭐다? 등록증이다. 아시겠죠? 건설기계, 업권, 자동차, 항공기. 됐죠? 요건 뭐다? 등록하는 겁니다. 몇 개? 4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 체크하시고요. 얘는 뭐 하는 거라고요? 등기하는 거라고. 됐죠? 기선과 범선은 자기 동력이 있어서 갈 수 있는 배고요. 부선은 그 뒤에 동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 이게 등기가 되면 임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번에 다음 몇 번? 5번. 4개였습니다. 됐죠? 자, 다음 번 넘으시죠. 7번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틀려와요. 왜냐면, 등기된 미분리과실. 그러니까 등기란 말을 들어본 거야. 등기는 임목인데, 미분리과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의인방법 갖춘 얘기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려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내고 문제가 너무 우스워 보이거나 쉬워 보이면 어떡하지 생각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많이도 틀려와요.
저의 걱정은 기후였어요. 뭐다? 영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씩 봐두세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문제를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A를 체크하시고. 자, A가 먼저 봅시다. 아파트 매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도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도를 기억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렇게 잡아나갑니다. 자, 아파트니까는 뭐다? 가격의 변화율 분해. 맞죠?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맞죠? 아파트 가격 얼마? 10% 하락할 때. 맞죠? 떨어졌으니까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겠지. 맞죠? 아파트 수요량 보는 거니까. 아파트 수요량 얼마? 5% 증가했다. 얼마? 0.5. 1번 작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그렇지. 이렇게 푸시는 게 더 좋다고 아시겠죠? 자, B 넘어와 볼게요. 오피스텔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오케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오피스텔 수요의 교탄이니까. 맞죠? 다른 재화의 가격 얼마? 아파트. 맞죠? 10% 떨어졌고. 맞죠? 그럼 오피스텔 수요량 나와야 되겠네요. 얼마? 오피스텔 수요량 얼마? 7% 감소하였다. 맞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죠? 그럼 값은 플러스 나오겠네요. 0.7. 맞죠? 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맞죠? 자, 대. 플러스면 대체제.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산 문제나 이렇게 A, B, C 나오는 계산 문제들은 우리 A를 잡아내서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쉬워요. 이거를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읽고 나니 남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읽고 난 뒤에 A 왔어요. 기억나요? 안 난다고. 그럼 A 보고 난 뒤에 다시 또 올라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A를 먼저 보고 A가 뭐였지라고 그냥 체크하시고 요렇게 보시는 거. 아시겠죠? B도 요렇게. C는 대체적인 플러스네.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A, B, C 나오고 계산 문제랑 섞어놓은 문제는 A, B, C를 먼저 뽑아내서 정보를 보시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계산 문제는 숫자의 구조 때문에라도 역순으로 푸시는 것이 되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8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최근에 조금 문제가 변형돼서 들어온 게 있어요. 이쪽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가 원래 배웠던 것 중에서 여기 있었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혹은 이건 잘 안 나오지만 공급 증가, 혹은 공급 감소. 맞죠? 수요 증가하면 곡선 어디로 가요? 우측으로. 감소하면요? 좌측으로. 공급 증가해도 우측, 공급 감소해도 좌측.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수요 증가하는 것은 소선예대 보이거로 했었을 거고, 공급의 증가 감소는 건축 기술이나 건축업체의 수, 인건비, 생산비 등의 상승, 상식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는 문제로 나와요. 자, 문제 보세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쓰셔야 돼요. 자, 상승시키는 뭐? 수요 증가. 됐죠? 공급 측면에서는요. 공급 감소. 됐죠? 그러면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가격 상승.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양 끝에 두 개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가운데 두 개 있는 거거든요. 됐죠? 됐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락한 요인을 골라라 라고 하면 수요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 여기까지 체크. 됐죠? 그래서 문제가 형태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요 증가로만 물어보면 그나마 좀 쉬운데, 혹시나 균형 가격의 하락이라고 물어본다면은 원인이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균형 가격의 하락이라 나왔으면은 역시나 뭐다? 원인이 두 가지로 바뀌는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형태가 이 형태예요.
과거에는 주구장창 요 내용만 나왔는데 이제는 요 내용을 함께 물어보기 시작하더라.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수요 증가 요인 골라보시죠. 자, 수요자 소 증가, 수요 증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수요 감소. 맞죠? 요거 조심. 니은 별표. 소선인 예대가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니까는 소선인 예대가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해요. 수요 증가. 거래세 인하해줘요. 수요 증가. 맞죠? 요거 별표. 건축기술 발달은 수요와 관련이 없다. 뭐다? 공급 증가다 라고 바뀌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시킨 요인 몇 가지? 세 가지. 기역, 디귿, 리을.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문제가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라고 나온다면 답은요, 니은과 뭐다? 미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요거 두 개를 냈다가 한 개를 줄인 거예요. 왜냐면 어렵다고 느낄까봐 또. 왜냐면은 이 문제에다 이걸 붙여버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 수요 감소와 공급의 증가라는 거. 한 번쯤 또 물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0번 넘으시죠. 자, 거미 지문을 딱 뜨면 수발 기억하시면 되죠? 수발. 자, 그 전에 원칙을 잘 배우셔야 되는 게, 원래는 기울기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반면에 탄력성을 써도 되는데 역수로 쓰시면 되죠? P 앞에 있는 숫자를 Q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좀 덥지 않나요? 네, 제가 킬게요. 좀 더워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지금 A시장은 요거 두 개 비교하면 어디가 커요? 공공선의 길이가 크죠? 공기, 수. 됐죠? 공기와 물이잖아. 됐죠? 자, 탈수 두 가지입니다. 어디가 크죠? 수탄, 수. 맞죠? 마지막. 같네요. 무슨 형? 순환형.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는 경제학에서는 거의 좀 죽은 이론이라서 문제를 안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가 어렵게 냈을 때, 까다롭게 냈을 때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지금 경제학에서는 잘 안 써요. 거미줄 진짜로. 잘 안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그보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 맞죠?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형.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 수요의 기울기가 크면 발산형. 아시겠죠? 요 네 가지만 봐주시면 됩니다. 크기 비교해서 안정을 찾아가면 수렴형, 불안정형으로 뻗어나가면 발산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10번이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1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변화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이제 안 틀릴 수 있죠? 맞죠? 이거 처음에 가르치면은 그 경제학을 처음에 저도 경제학 전공이지만 경제학 전공이지만 경제학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끝까지 자기는 그래프를 그리겠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를 꿰뚫으셔야 다 풀리지. 우리 시험을 정해진 시간에 빨리 푸는 게 목적이잖아요. 맞죠? 물론 그렇게 푸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자꾸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수요와 뭐다? 공급을 비교해서 뭐다? 큰 것만 체크해 둔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균형량은
무조건 큰 것 그대로 따라간다. 맞죠? 세 번째, 균형. 가격은 아까 했죠? 네 가지.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면 가격 하락.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 요거 내가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균형 상태에서 이거 필요 없고, 건축 기술이 발달한다. 공급 증가. 양은요? 증가. 가격은요? 하락. 맞죠? 이제 잘 보이죠? 자, 수요가 불변 봐요, 안 봐요? 안 본다. 공급 증가 체크. 양은요? 증가. 가격은요? 하락. 됐죠? 수요 감소 체크, 공감소 체크. 수요 불변이 됐고, 양은요? 감소. 공급 감소 물량 없다고. 가격은 상승. 수요가 증가합니다. 양은요? 증가. 가격은 상승. 맞죠? 5번 이거 아니고요. 아니고 되겠지. 맞죠? 왜? 수요 감소, 양 증가, 땡. 5번.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균형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두 가지가 나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올 게 두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다음으로 봐요. 자, 균형 나왔을 때 문제가 두 가지죠. 하나는 마다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마다 균형의 이동 혹은 변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맞죠? 계산 문제는 뭐다? QS는으로 정리한 값과, 맞죠? QD는으로 정리한 값.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요 두 개의 값을 같게 놓고 보시면 된다. 맞죠? 기억나시죠? QS와 QD의 값을 같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숫자가 더러우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뭐 3분의 1, 5분의 1 이런 거 아시겠죠? 그거 조심해 주시고, QS는 앞에 뭐 3 있으면 요거 3으로 나눠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QS는 정리하시는 거 아시겠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동 문제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맞죠? 두 개 비교해서 큰 것만 보고, 양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가고, 균형 가격은 수요 증가면 상승, 수요 감소면 하락, 공급 증가면 하락, 공급 감소면 상승하는 거. 요거 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주세요. 11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유량, 저량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뽑아낼 때 유량의 개념으로 보고 뽑을지 저량의 개념으로 보고 뽑을지를 고민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구는 항상 저량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제 뭐 부동산 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상반기 주택 거래량 수라고 얘기하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상반기라고 붙었죠. 그게 뭐예요? 유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1월부터 6월 말까지 주택 거래가 얼마가 되었느냐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통 매달 발표도 하고요. 매 분기 발표도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 발표도 하고 1년 전체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주택 거래량 수를 아시겠죠?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측정할 때에 어떤 걸 기준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경제학 원론에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너네 이거 측정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측정할 거야? 아니면 특정 시점을 가지고 측정할 거야? 아니면은 이 기간을 측정할 거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뭐 1960년대에 뭐 몇 월 며칠의 인구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맞죠? 1960년대 인구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때는 뭐 보니까는 뭐 서울이 뭐 1000만 명도 안 됐다. 막 서울이 뭐 200만 명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걸 측정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량과 저량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량을 외우시고 계시죠? 저량. 첫 번째 뭐였죠? 재고. 두 번째는 자산. 여기는 자본하고 부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왜? 자산이 자본과 부채의 합이니까. 맞죠? 됐죠? 세 번째마다 가치. 맞죠? 네 번째는요? 보급률. 참고로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02% 정도 돼요. 그 다음마다 홍화량. 그리고 인구 단기. 맞죠? 제자가 보통 단위인. 맞죠? 인구 먼저 썼습니다. 자, 단기 여기다가 마다 매각 현금 흐름도 하나 알고 계시죠? 매각
현금 흐름.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은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죠. 저는 2025년 4월 5일이에요. 2025년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탁 집어서 얘기하는 건 저량이에요. 결혼 기념일 언제예요? 저량이에요. 생일은요? 저량이에요. 제 생일이 7월 30일이거든요. 저량이에요. 근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기간이 필요한 거. 기간이 필요한 거. 초등학교는 몇 년 다녀야 돼요? 6년. 동안. 맞죠? 저량이 유량이 되겠지. 이것처럼 기간은 유량, 시점은 저량.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왜 물어보시라고. 교수님 유량저량 왜 배우냐고. 아시겠죠? 자, 줘보세요. 자, 저량의 경제변수를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통화량은 저량 맞습니까? 네. 자, 신규주택. 시점에서 공급해요?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하죠? 맞죠? 왜? 새 집이니까. 이게 만약에 재고주택이면 저량. 신규이기 때문에 유량.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본은 저량. 재고는 저량. 보급률도 저량. 영업현금 수지는 영업하는 동안이죠. 맞죠? 보통 1년 동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다? 유량이 되겠습니다. 맞죠? 저량 변수 몇 개? 네, 개였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3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에.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부모가 돼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봐봐요. 아이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찾는 게 누구겠어요? 엄마잖아요. 엄마. 맞죠? 평소에는 지 좋을 때는 친구 만나러 막 나가다가 지 힘들면 엄마 찾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기본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기본이 확실하게 되어 있으면 어디 가서도 안 흔들린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안 흔들린다고. 다 똑같은 거잖아. 기본. 아시겠죠? 꼭 기본 잘 충실해 주세요. 뭐 그 말씀 드립니다. 자식 키워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더라고. 할머니 아빠 다 필요 없어. 그냥 엄마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무조건 가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 힘들어. 와이프 힘들다 해서 안고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가니까 바로 그냥 안 울더라. 깜짝 놀랐어요. 뭐야? 막 이러면서. 야, 다 내 돈 받았으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뭐야? 막, 야, 그거 내가 사준 거야. 막. 그 우유 내가 사준 건데, 젖병 내가 사준 건데 했는데 아니야. 엄마한테 가야 돼. 뭐야? 막. 보고 있나? 얼마 전에 제 영상이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보여주니까 울어. 처음에는 좀 유심있게 보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인가라는 착각을 좀 그러니까 요즘에 좀 눈맞춤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지라고 이렇게 보다가 울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바로 울더라고.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은가 봐. 그래서 내가 조기교육 시키고 있어요. 학교로. 학교로 환자 위관 이거 막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환자 위관 보여주면 싫어하더라고요. 또 울어.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 좀 보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관심 있나? 했는데 아니야. 아직 못 알아. 와이프는 요즘에 100일도 안 되는데 엄마 하라고 얘기한다면 혼자 신나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자, 균형 가격, 균형량, 기울기 나오면 뭐부터 풀어야 돼요? 기울기부터 풀어야 돼요. 맞죠? 어떻게 풀었죠?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서 구한다. 이거 답 있어요. 왜? 2개 나오는 거 무조건 기울기 구해야 돼. 2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기울기 구해서 변화를 물어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1이 1개밖에 없으니까는. 근데 얘는 뭐다? QS1이 QS 바뀌었잖아. 맞죠? Q 앞에 숫자 얼마? 1. Q 앞에 숫자 얼마? 1. 1분의 1이니까 얼마? 1. 맞죠? Q 앞에 숫자 얼마? 1. Q 앞에 숫자 얼마? 3. 1이 3분의 1로 변했네요. 맞죠? 얼만큼? 3분의 2만큼 감소했다. 요렇게라도 풀라고. 아시겠죠? 자, 요거는 제가 숫자 장난 안 쳐서 문제가 되게 쉬워요. 자, 이제 와보시죠. 보고 바로 풀게요. QS 얼마? 20 플러스 P. QD 얼마? 180 마이너스 P. 맞죠? 넘어가면 얼마? 2P는 넘어오면 160이 되겠고. P 값은 얼마? 80. Q 값은 얼마? 100.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QX 얼마? 20 플러스 3P는 얼마? 180 마이너스 P. 넘어가면 4P는 얼마? 160. P값은 얼마? 40. Q값은 얼마? 140. 됐죠? 가격은 40. 감소. 맞죠? 40만큼 하락하고 양은 얼만큼? 40만큼 증가했다. 하락 증가. 다음 몇 번? 1번.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문제는 두 문제 무조건 나오는데 거의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13번이 다음 몇 번? 1번. 자, 1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를 얼마나 치사하게 안 주느냐에 대한 싸움이지 숫자만 쉽게 준다면 문제를 맞추기 쉽죠? 그래서 13번과 14번을 숫자를 쉽게 준 겁니다. 됐죠? 봐봐, 이제 뭔 말인지 안다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얼마 나왔어요? 2. 맞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얼마 나왔어요? 3. 맞죠?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 나왔어요? 2 나왔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쓰고 문제를 읽어봅시다. 요것도 읽는 팁이 좀 있어. 뭐가 있냐면 이거 물어보잖아요. 맞죠? 그럼 느껴야 돼요. 짠짠 짠. 이거의 합을 물어보겠네. 맞죠? 감 잡았죠 지금?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반드시 줘야 될 내용은 분모겠죠. 맞죠? 아파트 가격 얼마? 4% 상승. 무조건 떨어져야 되겠네요. 몇 프로? 8%. 맞죠? 그 다음보다 소득 얼마? 3% 상승. 플러스 3이네요. 무슨 제? 정상제. 돈 버니까 사 먹어야 되겠네요. 얼만큼? 9%만큼. 됐죠? 마지막 오피스텔 가격이 얼마? 2% 상승했습니다. 플러스네요. 무슨 제? 대체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오피스텔 안 사고 뭐 사요? 아파트 사겠죠? 얼만큼? 4%만큼. 맞죠? 마이너스 8 더하기 9 더하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얼마? 5% 증가.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2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깔끔하게 나오면 풀 수 있겠죠? 맞죠? 미안해요. 제가 내년 손목 괜찮아. 부서지면 어때? 그래서 내년에는 분필 사 올라고요. 제가 그냥 한 통 사서 그냥 갖고 올라고요. 아시겠죠? 그 분필 상한제 때문에 힘들어요. 분필 이용 상한제 때문에 힘들어. 아시겠죠? 자, 14번에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분필 되게 좋은 분필이에요. 예, 하코로모라는 분필인데 원래 이게 일본 건데 일본의 그 장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국 분한테 기술 넘겨주시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국내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허준희 교수님이라고 되게 이번에 그 필지상 받으신 되게 유명한 수학자 있어요. 그분도 쓰시고 이게 되게 좋아요. 저도 집에서 맨 처음에 강의 연습할 때 집에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된 거 사가지고 막 연습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데 비싸요. 그래서 부러뜨리면 안 되는데 맨날 부러뜨리고 있어요. 비싼데 이거 한 개당 꽤 가격이 비싸요 이거. 뭐 몇백 원씩이에요. 한 개당 몇백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루도 거의 안 날리고요. 가루도 무거워서 다 떨어져요. 가루가 안 날리잖아. 가루가 실제 다 떨어져.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되게 특허가 되게 많이 걸려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써보면 되게 부드러워요. 다른 분이랑 되게 좋아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됐어요? 14번에 몇 번? 2번. 15번입니다. 그건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 딱 아는 건데 내가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긴장이 딱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가 진짜 자기 실력인데 이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그런 분도 있지 않나요? 제가 특히나 그래요. 제가 특히나 이렇게 운동할 때 이렇게 워밍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달리기를 해도 이렇게 몸이 늦게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왜? 누구는 막 5분만 하고 가도 막 잘 풀려. 근데 저는 막 30분씩, 1시간씩 해야 돼.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도 내가 한 두세 문제만 풀어도 그때부터 좋아 푸신 분도 있고 한 10번쯤 가야 겨우겨우 좀 풀 수 있겠다 싶은 분도 있거든. 그런 분들 특히나 그 워밍업에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해요.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 시험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그 치기 전에 한 두세 문제 앞에서 풀고 있어요, 이미. 그것도 팁이었어요. 저의 팁이었어요. 나름대로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4번까지인가 풀고 시험지 받았던 기억이 나요. 9시까지 입실이거든요? 그러면은, 9시, 그때 일찍 들어갔죠? 그때 열리자마자 들어가지고, 6시쯤에 그 앞에 가가지고,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8시 반쯤 들어가가지고, 문제를 한 4-5문제 풀고 있었어요. 풀고 있다가, 이제 넣으세요 해서 이제 넣고 가니까 좀 낫더라고. 몸이 좀 빨리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나가는 느낌인 거지, 나가서 워밍업을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온갖 악재가 다 있어, 아주. 자, 수요 공급의 가격 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따르시고 대안 나왔습니다. 앞에 뭐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죠? 뭐가 와야 되죠? 마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맞죠? 뭐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완전 B 떠올라야 되죠? 수직 양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수요량마다 불변한다. 맞죠? 가격이 변할 때마다 수요량은 불변한다. 맞죠? 완탄이니까는 맞죠? 수평이죠? 맞죠? 뭐다? 양은 무한대로 변화하고 가격은 뭐다? 불변한다. 됐죠? 자, 비탈적입니다. 뭐가 크고 가격의 변화율이 크고, 뭐는 작고, 수요량의 변화는 작고,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작다. 맞습니까? 네. 다음 몇 번? 4번. 이해했습니다. 공급의 가격 차이성이 0이면 공급선이 수직이 되고, 맞죠? 수직이 되고, 양변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 말 자체가 양변화가 없단 말이잖아. 탈선이 뭔데? 양의 변화.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수직이 되고, 완전 뭐라고? 비탄력적이 된다. 맞죠? 완전 뭐라고? 비탄력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옳은 것이니까 15번 다음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각 국면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호텔시장입니다. 경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세월이 수상하네요. 맞죠? 매수자 중심. 누구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뀐다.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부동산 경기는 상향 후퇴, 하향, 회복시장 순으로 순환한다. 맞습니까? 네. 여기에 안정시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문제 내서 안정시장에 넣으면 다 틀려서 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경기에서 수상의 국면마다 4개예요, 4개. 아시겠죠? 4국면 아시겠죠? 안정시장 들어가면 안 된다. 됐죠? 회복시장 경기 좋아지는 거죠? 누구 중시? 도자 중시.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 됐죠? 회복시장은 도하. 맞죠? 안정시장은 불황에 강한 시장으로서. 맞죠? 이거 시험에 호황에 강한 시장이 나와. 뭐 호황에 강해. 조심하셔야 돼요. 불황에 강한 시장의 유형으로서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황에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도 되고, 시험 문제에 호황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과거 사례 가격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요즘은 별표 하나만 있어요. 불황에 강하다. 오케이.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다. 오케이. 하향시장이죠. 경기 떨어지죠. 세월이 수상해. 됐죠? 이렇게 맞추고 계세요. 되셨죠? 자, 17번입니다. 이거 풀고 쉴게요. 자. 자, 공급 복선의 경우 신규 주택일수록 제대로 공급해요? 제대로 공급 못해요? 못하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 기준주택이죠? 있는 거 주면 되죠? 맞죠? 뭐다? 탄력. 됐죠?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대요. 맞죠? 모듈 주택 기억나죠? 말씀드렸던 거. 막 두세 달만에 집을 줄 수 있대. 공급보다 탄력적으로 바뀌고. 야, 대단지 아파트 새로 지어서 줘! 라고 얘기해요. 기한 길겠죠?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 된다.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탈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탈성보다 비탄력적이다. 맞습니까? 네. 단기에는 뭐라고? 비탄력적. 용도 전환이 잘 안 돼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왜? 양변화가 작을 거니까. 됐죠? 공급의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맞죠? 농산물 같은 거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다. 됐죠? 17번에 나오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풀고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18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